국학은 민족정신 광복운동이다. 새천년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구려사를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이부어 자기네 나라의 변방사로 편입하려는 만행을 저질렀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망언을 잊을만 하면 입에 담곤 한다. 최근 일본은 독도 문제로도 모자라 울릉도에 대한 행정적인 조사도 해야겠다며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로 편입돼 있는 역사서들의 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국제사회에서의 다른 나라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때 너무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로밖에 볼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 무례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때에 있다. 100년 전 살얼음판을 걷던 그 칼날 위에 다시 서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구심점을 잃은 민족은 살아남지 못한다. 100년 전 우리는 어떠했는가? 구한말 조선에는 구심점이 없었다. 국가의 중심 철학은 사라졌고 한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신은 외래 종교와 사상으로 혼탁해졌다. 홍익인간 정신인 인내천 사상을 내세운 동학이 일어났지만 조선 왕조는 도리어 일본을 끌어들여 백성들을 제압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인 것이다.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것은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일본은 너무도 손쉽고 당당하게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그 사건은 이후 35년간 우리 민족이 그들의 식민 통치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전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는 통일을 위해 당나라를 끌어들였다. 결국 삼국은 통일되었으나 한반도 북부는 당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이것이 중국에게 예속되는 역사의 시작이었다. 사대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한민족의 중심 철학과 문화는 약해져갔다. 그 사대의 문화는 고려로 이어졌고 이후 자주독립을 외쳤던 묘청의 난이 있었으나 사대주의 세력에 좌절되었다. 요동정벌을 포기한 채 위화도 회군을 거쳐 새로운 왕조로 탄생한 조선은 중국의 예속하에 나라를 이어갔으나 이미 우리의 정신과 철학은 거의 남아있지를 않았다. 삼국시대 이후 우리의 중심 철학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그 역사의 교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병자호란 당시 청에 패한 인조는 평민의 옷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3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린다는 300우고의 치욕을 왕의 신분으로 적장 앞에서 당해야 했다. 당시 인조의 이마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몇십 번 머리를 땅에 부딪혔다고 한다. 임금은 나라를 지키지 못해 그렇다 하더라도 백성의 고통은 더 극심했다. 청나라 병사들이 양민의 아낙네에게서 아직 강보에 쌓인 아기를 빼앗아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긴 후 공처럼 차고 놀았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끔찍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조선말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동학이 일어났다. 그러나 동학군을 진압할 목적으로 조선 왕조가 불러들인 일본군에 의해 한 해 동안 30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후 우리는 35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그 후 해방을 맞긴 했으나 우리 스스로 이룬 독립은 분명코 아니었다. 미국이 일본 열도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덕인 셈이다. 그 후로도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구심점이 없었던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겪었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3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정신문화가 우리에게 있다. 그 역사의 흔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을 발 아래에 두었던 중국과 정부가 앞장서서 자국에게 군대를 요청했던 이를 빌미로 이 땅에 들어와 35년간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황제국으로, 식민 통치국으로 군림했던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역사적 자부심이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 1위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들은 우리의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며 과거에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적이 있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는 것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내세우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는 이렇게 지난 역사의 흔적이 그들의 뼛속 깊이 서려 있는 탓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태인들은 자기 민족이 나치에게 탄압받은 역사를 아이들에게 다큐멘터리로 생생하게 가르친다. 부모님들은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의 귀를 잡고 그 치욕스러운 민족의 순환사를 끝까지 보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힘없는 민족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지를 그렇게 처절하게 겪고도 유태인과 우리는 이렇게도 다른가? 지난 역사의 시련과 고통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 독도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에게 중심 철학과 정신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서술하기를 한국에는 전통문화가 없고 있다면 그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아류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에게 정말로 전통문화가 없는가? 우리 한민족이 진실로 중국과 일본의 아류인가? 정신문화가 없는 민족은 역사적인 혼란기와 격변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의 정신문화를 찾아야 하고 찾아서 없으면 새로이 만들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정신문화가 이미 있다.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며 자해 또는 타의로 묻혀버린 것을 아직 되살려내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우리의 중심 철학을 세우지 못하고 비틀대다가는 그 힘이 날로 강대해져가는 중국과 동북아의 군사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대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100년 전의 상황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그 뼈아픈 고난과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되살려내어 민족의 중심 철학으로 세워야 한다. 그 철학을 가슴에 품고 세계 무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 이 민족정신 광복운동을 나는 국학운동이라고 부르겠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져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